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있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훨씬 효과적일 수밖에 없고요.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있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훨씬 효과적일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비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협의이혼 같은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이미 합의가 돼 있으니까 합의된 내용대로 이혼하는 거면 굳이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합의서가 어떻게 써지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집행하거나 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것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그러나 거의 1년 가까이 걸리는 재판상의 이혼처럼 많은 금액의 수임료를 변호사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또 당사자가 공동으로 출석해서 판사로부터 협의이혼 확인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직접 법원에 가야 하는 일인데요. 협의이혼 신청서를 넣었을 때 법원에서 반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한 내용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완해서 서류를 제출하거나 하도록 하는 그런 보정명령을 내리고 그 보정을 하지 않으면 이제 각하가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협의이혼하고자 하면은 다시 또 신청을 해야 하는 이런 절차 반복을 거쳐야 되고 우리 법에서 예전에는 협의이혼이 굉장히 쉬웠어요. 법원에 가서 신청하고 바로 확인받고 그리고 신고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이혼해서 이혼에 대해서 막 후회하는 그런 분들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우리 법이 바뀌어서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숙려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청한 날에 바로 판사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미성년 자녀까지는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 1개월 정도는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해서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 법원에서 판사 확인을 받는 날짜를 정하거든요. 그러면 그 텀 동안에 과연 우리가 이혼하려고 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숙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숙려 기간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이혼하는 경우에도 다시 한번 이혼할지 생각해봐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숙려 기간을 적용하지 않거나 기간을 단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우리 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어떻게 지급하기로 할 것인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돼야 돼요. 그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 이혼 확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에는 적어도 친권은 누가 가질 것인지, 양육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면접 교섭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거를 꼭 정해야지만 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할 때 부모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 교육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양육비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합의가 돼서 양육비 조서가 작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숙려 기간 동안에 그냥 단순히 기간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필요한 상담 등을 받도록 해서 전문가가 개입해서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평가하고 조언도 하고 또 부부 상담도 법원의 지원하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